대한민국 넘버 스타트업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오종욱입니다. 오늘 송하 대표님이 출장을 가시는 관계로 네. 캡스톤의 주포 젊은 피 네, 오종욱 팀장이 오늘 하루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저랑 호흡을 한번 잘 맞춰 주길 기대를 하면서 네. 줄 거라고 믿으면서 네. 오늘 와그트래블 선우윤 대표를 모셨는데요. 네. 먼저 본인 소개 및 회사 소개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그트래블의 선우윤입니다. 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성이 선씨가 아니라 선우씨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하도 이게 선이란 성이 많이 쓰이나 봐요. 네. 왜 자신 거예요? 처음에 저도 실수했어요. 선 대표인 줄 알았는데 선우 대표인 거야. 이름이 윤 한 글자입니다. 네. 네, 저희 와그트래블은 이제 서비스명은 와그고요. 네, 여행지에서 즐길 수 있는 이제 투어나 액티비티를 예약할 수 있는 예약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한 40에서 50% 정도 더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어플이고요. 최근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이제 실시간 예약이 가능해서 굳이 이제 서울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지에서 바로 원할 때 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약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뭐 이렇게 뭐 오토 서비스 네. 뭐 그다음에 스마트폰 나오면서 여행 관련된 창업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확 몰렸다가 또 뭐 처음에 플래닝하는 사업이 많았다가 또 뭐 사그라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런 여행 액티비티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어떤 계기로 이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는지. 저희도 처음에 여행 서비스를 생각했었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플래닝 서비스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제 보통 대부분 제일 재밌어 보이잖아요. 이제 여행 가서 그렇죠. 여행 가는 사람들 기대도 많이 되고 사실은 여행 갈 때 어떻게 그들이 더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플랫폼 자체를 생각했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업하는 스타일 자체가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돈을 이렇게 벌어야 재미가 있는 성향의 사람인데 제가 근데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 코스라는 게 사실 큰 게 없어요. 저희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도 저희 쪽에서 있는 상품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사실상 그게 플래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플래닝을 바로 팔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서비스를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현지 여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들도 있을 거고 뭐 여행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돈 되는 영역이라고 본 부분이 지금 이제 사업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고 이제 들어가신 건데 어떤 부분에 기회를 보신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항공권이랑 호텔은 예약 프로세스가 되게 쉬웠어요. 자세히 보면 호텔은 이미 호텔의 로비에 PC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예약해도 PC에서 확인 바로 하고 이제 룸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 시스템이 다 깔려져 있다. 상대방도. 그렇죠. 쌍방향에 뭐 항공이든 호텔이든 다 깔려 있는데 여행지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자체는 이런 게 아직 안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스템 까는 거에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깔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 판매도 많이 되고 또 좀 더 강한 플랫폼으로서의 강한 바잉 파워를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B2C 영역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후에는 어쨌든 그런 시스템 까는 거 자체를 되게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해요. 제일 처음 비즈니스 타겟 지역이라든지 처음에 어떻게 런칭해서 어떻게 확대시켜 나갔어요? 저희가 페이스북이 되게 제가 창업했었던 2015년에는 진짜 핫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마케팅 채널로서의 역할이 좀 줄은 느낌인데 돈이 많이 효율성이 떨어진 거죠. 많이 떨어졌어요. 돈이 더 들게 된 거죠. 그때 저희가 이미 페이스북에 30만 이상의 팔로워를 갖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운영하셨군요. 그게 언제쯤? 2015년 1월에 이미 30만 정도 갖고 있어서 30만. 저희가 먼저 이제 레일 바이크 같은 그런 티켓들을 페이스북에서 조금 팔아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팔리는구나. 그때 와그트래블 창업했을 때요, 아니면 딴 거 하면서 페이지 운영할 때였어요? 저희가 1월에 창업했거든요. 2015년에.
근데 서비스는 사실상 2016년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개발하면서 계속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하고 있었던 기간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첫 서비스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은 이게 네. 어차피 구색은 갖춰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액티비티나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지역 네. 액티비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처음에 이제 저희가 국내에 있는 액티비티를 저희 서비스 나오기 전에 이미 한 400군데 정도를 상품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영업은 다 하고 이제 상품은 다 만들어 놨고 네. 자 이제 오픈하고 팔아보자 이랬는데 생각보다 잘 안 팔린 거죠. 국내 액티비티부터 먼저 한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국내 액티비티부터 먼저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해외 런칭 여행지가 이제 방콕이었어요. 방콕. 네. 네. 그래서 방콕을 가장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뭐 홍콩, 대만 이런 순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어떤 유저의 입장에서 이 서비스를 네.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여행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해외에 나가서 현재 액티비티를 즐기는 데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럼 보면은 저도 이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여러 군데 이제 티켓 패스 이런 네. 것들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액티비티 그러니까 뭐 네. 보라카이 갔을 때 뭐 패러세일링 한다든가 네, 네, 이런 네.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주로 보면 어떤 상품들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유저들이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20대 초중반에 유저들을 먼저 모았기 때문에 그 유저층이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여행 아이템을 네. 먼저 생각해서 런칭을 할 때도 반영을 해가지고요. 좀 20대들이 어떤 액티브한 여행 활동을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을 기반으로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카이나 이런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패러세일링이나 뭐 시워커, 네. 스쿠버 다이빙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뭐 오사카나 도쿄 이런 데를 네. 보면 그쪽은 이제 또 그들이 자유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교통권부터 시작해서 뭐 패스권, 네. 그다음에 뭐 저희가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뭐 포켓 와이파이나 유심칩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여행 분야에 유관된 제품들. 네, 그렇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팔리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네. 뭐 티켓이나 뭐 상품 중에서 그래도 의미 있었던 뭐 상품이라든지 뭐 히트 상품이라든지 그게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인천공항에랑 네. 이제 김포공항에 이렇게 좀 부스가 있어요. 저희 네. 부스가. 그래서 유심이나 포켓 와이파이, 뭐 패스권 등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게 저희가 바꿨거든요. 네. 원래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어떤 여행사도 다 택배 배송이었어요. 아, 예, 이런 것들은 마이리얼 트립에서 하던데 포켓 와이파이 저는 픽업해서 가져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 했. 아, 그 그거는 당시 안 했었나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따라 한 그거는 거예요? 포켓 와이파이 업체가 있었고 아 예. 예,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 아.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한 거고. 예, 예. 그래서 예약부터 수령하는 것까지 직접 해서 네. 저희는 사실상 이제 부스 앞에서 앱 켜고 결제해서 바로 수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편한 구조로 만들어놨더니 이제 판매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천공항만 하면 월에 한 10,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어요. 네. 10,000명. 네.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와이파이랑- 저희 통해서 사용 네, 이용하는 저희 유저들이 유저만. 10,000명. 네, 네. 와이파이랑 유심, 뭐 패스권 이런 거 수령하는 고객들이 네, 월에 네. 한 10,0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또 숫자에. 해외 뭐 상품 중에서 지역 어느 지역에 어느 상품이 그래도 많이 팔린다든지 그런. 많이 팔리는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이 좀 뻔해요. 네. 그래서 많이 팔리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게 뭐 오사카에 가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꼭 가야 돼. 그쵸. 네. 누구나 다 아는. 그렇죠. 아. 그렇죠. 뭐 홍콩 가면은 디즈니랜드를 가야 돼. 그쵸. 예. 그다음에 뭐 일본에 가면 오사카 성에 가야 돼. 뭐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말 많이 팔기도 하지만 이렇게 막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저희가 괌에 제휴사가 있는데 저희가 경비행기 체험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네네. 저희가 이 상품을 받았었을 때 이거 절대 안 팔린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많은 거래를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안 팔린 상품이다. 저희가 막 달라고 쫄랐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저희 쪽에서 되게 많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기존 이제 여행사랑은 유저
층 자체가 되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의미 있었던 상품이었던 것 확실히 같아요. 젊은 유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스릴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네, 즐기기도 하나 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아까 오사카 패스나 사실 네. 이런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입장권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 뭐 팀온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 안에서 구매해야 되는 이유랄까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주로 찾는 고객들이 어떤 니즈로 저희 서비스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지? 네. 일단은 저희가 즉시성을 1번으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그런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결제하면 바우처를 제공받는 데까지 1초면 되거든요. 바로 나온다는 점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B2B로 쿠팡이나 위메프 같은 데다 공급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되게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소싱을 할 수 있고 이 소싱한 티켓을 가지고 저희가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 따지면 다른 데서는 이제 이 바우처 화면을 이렇게 캡처라고 하죠. 핸드폰 캡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모바일 바우처라고 네. 바로 내 바우처를 앱 내에서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결제부터 이제 사용까지 앱을 나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앱 설계 자체를 할 때부터 내 여행지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네. 찾고 구매하고 이용하는 데까지 나가지 말게 하자가 되게 저희 주의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바우처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네네.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서비스 가능한 지역 뭐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뭐 특화된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동남아부터 시작하고 네. 나서 뭐 지금은 유럽까지 넓혀진 것 같고 네. 또 일본에서 한국 오는 뭐 인바운드 관광객을 위한 또 별도 서비스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네. 뭐 전반적으로 서비스 상황 좀 한번 네. 그러니까 지역이나 이런 저희가 지금은 70개 도시에서 네. 즐길 수 있는 한 6,800개 정도의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일본 서비스를 런칭을 해요. 네. 그래서 일본어로 되고 정말 이제 일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하는데 저희 일본 서비스 네. 런칭을 할 때 이제 일본어로 번역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되게 부수적이었던 거고 일본인이 구매했었을 때 CS 처리를 어떻게 할까가 되게 중요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웬만한 건 다 바우처가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입증되면은 크게 리스크 없이 일본에 진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이었던 거고요. 네. 그럼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타겟이 정확하게 일본 사람이고요. 저희가 갖고 있었던 처음에 이제 국내로 시작했으니까 갖고 있었던 국내 상품을 이제 내국인한테 파는 것보다는 좀 일본인한테 많이 팔아보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본인이 한국 왔을 때 국내 상품 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에서도 일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도 일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요. 네. 일본 사람이 한국에 한국 왔었을 왔을 때? 때가 네. 1차 타겟이고 네. 일본 사람들의 제3국 여행이 이제 2차 타겟이. 그러니까 와그가 79개에 나가 있으니까 네. 와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을 일본 사람들도 자유자재로 언어 네, 부담 똑같이 없이 쓸 수 있어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아주 다양한 국가에서 또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겠네요. 뭐 네. 국내 유저들이 국내에서 쓰다가 또 일본 가서 그렇죠. 쓸 수 있는 네, 거고. 그렇죠. 네. 네, 그게 커지게 되면 이제 뭐 아주 큰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진짜. 네, 네. 플랫폼도 커지겠지만 이제 시장 자체도 되게 커지기 때문에 네, 그 재미있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어쨌든 중요한 게 우리가 또 뭐 쿠팡이나 위메프에 티켓을 네. 공급하는 네. 역할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쨌든 티켓을 싸게 가져오는 부분이 네. 뭐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네. 혹시 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걸 좀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건지 뭐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이게 바잉 파워가 없을 때 네. 영업 뚫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네, 처음에는 거의 어려웠죠. 네. 거의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콜드콜도 진짜 많이 뿌려봤고 뭐 콜드 메일부터 시작해서 뭐 컨퍼런스 콜 요청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다 거절 당하긴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좀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싱가포르의 한 파트너를 만났는데 네. 거기가 되게 이제 거대한 파트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를 되게 좋게 봐주셔서 막 소개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되게 어렵지 않게 제휴 자체가 어렵지 않게 진행됐던
있었던 약간 운 좋은 케이스였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경험이 있어요. 예. 어쨌든 현재 그런 티켓을 잘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또 갖고 계신 게 강점이네요. 네, 그렇죠. 네. 서비스 본격적인 런칭이 2016년 3월에 3월 저희가 했고요. 해서 네. 뭐 지금까지 성장을 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앱이라면 다운로드나 네. 아니면 월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유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네. 저희가 가능한 정도까지. 네, 저희가 2016년 이제 3월에 안드로이드 앱이 나왔고 네. 16년 5월에 iOS 어플이 나왔어요. 네. 근데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1년. 네. 1년 막 네, 1년 됐죠. 막 1년 되죠. 1년 좀 넘었네요. 네. 이제 근데 안드로이드까지 치면. 안드로이드랑 iOS랑 동시에 있는 여행 어플이 없었어요. 그랬나요? 네. 네네네. 저희가 마이리얼 트립은 있던데. 저희가 iOS가 저희보다 늦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조금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있는 데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든 저희한테 모바일 퍼스트에 대해 기회였고요. 네. 저희는 모든 걸 전부 앱으로 올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결제의 한 90% 정도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앱 다운로드는 이제 한 50만 50만. 건 정도 50만. 됐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5월에까지 하면 다 나왔잖아요, 서비스가. 네. 그래서 그때쯤에는 저희가 월에 한 7천, 1억 뭐 이 정도 거래했었는데 네. 초기에 서비스 초기에. 5월달에 네. 한 1억 정도.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월에 한 2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뭐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네. 20억까지 이렇게 올라갔나요? 네, 지금은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거의 20배가 성장을 했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게 좀 어떤 것들에 기인을 했던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여행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아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 네. 뭐 그 미리 안 정하고 인스턴트로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예약하는 니즈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저희 서비스의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했던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일단은 상품 자체를 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1년 만에 단기간에 정말 빠르게 늘렸고요. 제가 상품 등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직접 많이 하셨나요? 손 모양 보니까. 네, 그렇죠. 네, 터널 주군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한 1,000개, 한 2,000개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창업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걸 딱 하는데 하나만 더 하고 가자. 그렇죠. 그렇게 하면 4시, 5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역시 오너의 마인드는 또. 계속해서 상품 진짜 많이 등록했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앱이 90%의 결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스턴트 결제가 되게 많아요. 저희가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일 결제가 70% 정도는. 그러니까 여행 가서 결제하는 거네요. 네. 액티비티 안 정하고 일단 끊어서 갔다가. 네. 그 비율이 70%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을 예전에는 뭐 패키지로도 가고 미리 다 짜서 미리 갔다면. 다 짜서 갔다면. 근데 현재는 이제 그 자리에 직접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숙소랑 비행기표만 해놓고 가서 그냥 돌아본다든가 뭐 이런 여행이 많아진 것도 한 몫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은 이렇게 사전 준비해서 비행기 뭐 숙박 다 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할인 그 항공권이 딱 뜨면은 먼저 잡아놓고 그다음에 여행을 짜는 습관들도 있더라고요. 급하게 휴가 내고, 급하게 휴가 내고. 그래서 그런 당일 이용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 또 유저 베이스가 젊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를 되게 빠르게 이해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저희 서비스를 금방금방 이해했고 금방금방 잘 써주셨어요. 그것도 성장의 요인이고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제가 여행 이걸 시작하면서 다른 여행 상품을 파는 모든 사이트를 되게 열심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상품 정보 하나만으로 여행을 떠나서 이거를 바로 이용하기에는 정보들이 다 무리가 있더라고요. 정보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다 상품마다 달라요. 포맷이 없고 다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제가 이걸 다 올렸으니까 우리는 수작업으로 그쵸, 직접 정리를 포맷에 맞춰가지고 다 가서 써보고 이런 거 올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 다 쓸 수는 없어요. 이쯤 되면 직원분들은 뭐를 하시는 건지 지금 의문이 드는. 사장님께서 다. 그러니까 은근히 그냥 그 압박을 하는 거지. 아, 그러신가요? 이 자리를 통해서 직원분들의 압박을 또. 처음에는 저희가 마케팅 팀이 지금은 이제 한 명이 더 있는데 사실은 저 한 명이었어요, 계속. 직접 그쪽 담당을 혼자서 많이 하셨었군요. 네, 마케팅 직원이 아예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다 제휴 쪽 이제 직원이랑 개발, 뭐 운영 이렇게 돼 있었지 마케팅 직원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역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네. 일당백으로 다 해야 되다 네. 보니까. 그 뭐 원가 구조나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예민할 수도 있는데 그쵸. 이게 티켓 갖고 오면 어느 정도 남는 건지 이게 뭐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지금은 많은 그런 그 거래액을 일으키면 아무래도 네. 바게닝파도 좀 많이 커졌을 텐데 네. 뭐 마진율이 좀 개선이 되는 건지 어떠세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해서 팔았을 때는 한 수수료 4% 정도 받았었어요. 4%. 4%. 네, 저희 결제 신용카드 고객님 결제하시면 남는 게 없겠네요. VAT 포함하면 2.7% 빠져나가는데 네. 1.3% 남는 거죠. 그러니까요. 남는 네. 게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파트너랑 이런 구조를 많이 개선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다이렉트로 소싱을 많이 했고요. 직거래 위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이용 자체의 벌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한 12, 3% 정도의 마진이 남고요. 마진율이 굉장히 좋네요. 네. 예. 지금보다 저희가 한 두세 배 정도 더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한 20%까지는 갖고 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네. 좋아질 수 있는 구조. 네. 그럼 저희가 지금 B2C로도 이제 티켓이 나가는 게 있고 네. B2B로도 나가는 게 있는데 네. 뭐 대략적인 비중이는 뭐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저희가 있을까요? B2B를 시작한 지 이제 막 한두 달 된 시점이라 B2B는 어떤 쪽인지 좀 설명을 네.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국내 상품이 있고 해외 상품이 있잖아요. 예. 저희가 쉽게 해외 상품은 이제 저희가 받아서 국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홀세일하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소셜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 어떤 상품? 그러니까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하는 걸 티몬이나 이런 데 푼다. 네, 뭐 저희가 이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전 상품을 쿠팡이랑 하고 있고요. 아 그렇게요. 네, 이렇게 지역별로 네네. 좀 하고 그런 있고요. B2B도 있고. 네, 네. 그런 형태의 B2B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와 비슷한 플랫폼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저희 이후에 생겨난 플랫폼들에게도 사실은 공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국내에 있는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엔서울타워 이런 티켓들은 저희가 또 해외에 있는 플랫폼에다가 티켓을 반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B2B. 네, 결국에 경쟁력이라는 게 저희가 아웃바운드 여행업이긴 하지만 국내에 있는 뭐 티켓이나 액티비티를 해외에다가 홀세일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굉장히 반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내 상품에도 지금도 되게 집중하고 있고요. 더 많이 국내 상품 발굴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었을 때 저희 서비스만 이용하면 저희 이제 영문이랑 일문이 나오니까 저희 서비스만 이용하면 이제 언제 어디서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놀 수 있는데 예, 뭐 이상한 패키지 안 하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국내 영업을 지금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게 뭐가 나왔다 이러면 다 가고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 비즈니스가 가면 갈수록 좀 구조도 좋아지고 선순환이 생기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바게닝파워가 생기면 원가 구조도 좋아지고 좋아지죠. 그리고 예. 또 다른 제품들 소싱하기도 좋아지고 그럼요. 예.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비즈니스가 점점 좋은 구조로 만들어지는 네. 영역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보면 이제 티켓 외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 직접 네. 가서 소싱도 하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네. 뭐 그런 상품들로의 확장 계획이나 지금 현재 그런 상품들의 비율 이런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네. 향후는 어떤 액티비티들로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건지 뭐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지금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가 렌트카 쪽이고요. 그래서 렌트카 부분에 대한 확장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렌트카라면 해외 가서 네. 현지 렌트카를 편하게. 네, 해외 렌트카요. 예. 네. 해외 렌트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인기 있는 투어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오투어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어를 운영하는 뭐 회사 혹은 개인의 그 여행 상품을 저희 쪽에 올리고 그냥 판매해서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거였다면 이제는 저희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직접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저희가 이제 핑크색 로고니까 네. 그 핑크 버스 투어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달 안에 론칭해서 뭐 네. PB 상품 만든다는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회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어딘가요? 경쟁자라고 생각 네. 사실은 많이 하진 않아요. 네. 많이 의식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지금 항공이나 호텔은 이미 누구나 다 온라인에서 예약하지만 액티비티는 현장에서 예약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예약률이 4%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도. 그래서 95%가 남아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자는 무의미하잖아요. 사실상 5% 사이에서 경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95%의 마음이 열렸었을 때 우리가 좀 이미지상이나 브랜딩상에서 좀 위에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더 많이 해요. 네. 좀 상대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한데 뭐 예를 네. 들면 항공권이라든가 네. 호텔 네. 뭐 이런 것들은 온라인 예약률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항공권은 50%가 넘었고요. 네. 이제 데스크에서 바로 하시는 분들은 한 반 정도 아직도 있으세요. 그다음에 아직도 50%는 네. 데스크에서 하세요? 네. 그다음에 그 호텔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30% 정도가 온라인 예약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생각보다 그러네요. 여기. 여전히 기회가 좀 많이 네.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쫄투 시즌 5가 조만간 2주 후에 250회를 맞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250회. 미리 말씀드리고요. 250회 될 때 저희 쫄투 처음 시작할 때 첫 출연을 하신 그 당시에는 띵크리얼즈 김지현 대표님, 지금은 당근마켓. 당근마켓. 예, 그렇죠? 김지현 대표님께서 출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또 약간 영광이죠. 추억을 한번 그렇죠. 더듬으면서 예. 초창기로 돌아가서 한번 또 하실 수 있겠네요. 첫해 쫄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의미 있는 분을 다시 초대를 했고요. 네. 6월 28일 많은 분들이 참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쫄투 250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후원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정남희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이사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의 후원의 큰 줄기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아까 얼굴을 가리셔가지고 서정훈 본부장님, 황인정 팀장님, 최비호 과장님, 우리 김태규 주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쫄투 250회도 애정을 가지고 많은 참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0회는 좀 더 큰 데서 하나요? 뭐 잠실. 여기서. 아니 왜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실 운동장에서 해도 충분히 메워질 것 같긴 한데. 잠실에서 하실 때 저도 아주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고책 여러분, 책거리 기업 명령사입니다. 지금 차기 플랫폼 기업안에 정시험 씨 왔는데요. 와그 트래블 같은 경우는 여행사들이 좀 저희가 예약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한 게 뭐냐면 랜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랜드사를 안 끼고 할 수가 없는데 보통은 그렇다 보면 옵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큰 모 X 투어부터 해가지고 바나 사고 났는데 책임 안 지고 이런 게 많은데 와그 트래블 쪽 같은 경우는 랜드사를 갖다 어느 정도 끼고 하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랜드사가 있을 경우에 장점과 없을 경우에 단점, 전체적인 게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랜드사가 뭔지 좀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네, 랜드사가 이제 현지 여행사라고 현지 여행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 구조상 이제 액티비티 저희가 만약에 패러사일링을 탄다고 하면 패러세일링을 운영하는 현지 랜드사가 있고 또 이제 그거를 국내 플랫폼들의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그런 여행사부터 시작해서 저희 같은 플랫폼까지
그들이 상품을 B2B로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이제 네네. 랜드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저희도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 사랑하는데 저희가 아무 랜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랜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증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사고나 상해보험 이런 게 다 가입된 업체랑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업체 같은 중에서도 저희가 랜드사 여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랜드사는 저희가 지역별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이런 데는 랜드사가 전혀 네. 없고요. 그다음에 뭐 동남아의 뭐 다낭, 보라카이 이 정도는 랜드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역별로 다르긴 한데 랜드사가 있어서 좋은 점은 일단은 그들이 투어 자체를 케어해 주니까 저희가 편한 건 있어요. 그리고 또 상품을 한 번에 많이 소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저희가 고객으로부터 퀄리티에 대한 체크를 받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로 운영하면 사실 저희가 피드백을 바로. 네,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데 또 랜드사에서 이렇게 다 처리해 주시고 저희 쪽에 말 안 하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불만 그래서- 사항 같은 거. 네. 그래서 저희가 상품 보시면은 상품마다 다 리뷰가 있어요. 그래서 상품 리뷰에 어떤 랜드사나 이런 데 불만 같은 게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한 2번까지는 이제 그냥 그쪽에 요청을 계속 드리고요. 3번째부터는 그 상품 자체를 내려버리는 좀 강력한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랜드사도 있었고 랜드사 교체도 여러 번 했고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저 두 번째 질문은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 감사하고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랜드사를 낀다거나 아니면 그 마그 트래블 여행 그 이제 추천 패키지 중에서 예, 고객들이 제일 뭐 불만스러운 가장 그 어떤 클레임이 있을 텐데요. 그럼 그 클레임은 어떤 거였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계시는지. 예. 클레임이 좀 기억나는 클레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당일 예약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 투어를 고객님 예약하셨는데 버스가 이제 인원이 꽉 찼어요. 오. 갔는데 이용을 못 하신 거예요. 네. 네. 여행 가시는 분들이 가장 화가 나는 포인트 1위가 그렇죠.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비행기에서 끌려 나와도 그 열받는 게 버스를 못 타다. 질질 끌려 나오고 그렇죠. 막. 버스를 못 타니. 예. 열받죠. 네. 예. 그래서 버스를 못 하는 경험이 있어서 그때 조금 되게 죄송하고 저희는 되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저희 뭐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고객들에게 다른 리워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행 자주 다니고 해서 네.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뭐 사실 이 액티비티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니까 이미 항공이나 여행에 관련된 빅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조금 전에 얘기 나온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여행 상품 대부분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또 저가항공사들이 이미 또 큰 플레이어로 이미 들어와 있고, 그다음 호텔을 예약하는 빅플레이어들도 대여섯 개 사이트들이 있어서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을 하는 뭐 에어비앤비 같은 데들도 다 액티비티 같은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큰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와그 트래블이 장점을 가질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규모의 어떤 가격 할인이나 이런 게 가능할지 부분하고, 또 뭐 최근에 제가 본 앱 중에 이 여행을 아예 풀 뭐 코디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나온 트리플이라는 앱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역으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그런 여행을 하려는 유저들을 모으는 거니까 그 유저들을 락인시키겠다는 걸로 또 그렇게 스타트업들은 또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와그 트래블이 양쪽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와그 트래블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서 뭐 핵심적인 가치나 어떤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첫 번째로 저희가 하나투어는 저희 어쨌든 파트너 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투어 쪽에서 저희 쪽에 되게 저희가 다른 스타트업 중에서 저희랑만 거래하는데 되게 저희 쪽에 많이 물량도 많이 몰아주시고 되게 감사한 파트너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할 수 있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무게 중심을 두느냐 안 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 하나투어가 이 업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저희한테 상품을 공급하는 게 사실은 그들은 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인력 리소스 없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타겟층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파트너로 보는 게 맞지 하나투어랑 강력한 경쟁사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말한 것처럼 호텔이나 이런 OTA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관심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고 있는 플레이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 저희 투어 앤 액티비티 서비스가 되게 해외에서 인수 사례가 되게 많아요. 뭐 에어비앤비도 인수했고 뭐 그래서 이런 인수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시아나 저희가 이제 한국이랑 일본에 나가잖아요. 동북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OTA가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만나볼 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여행 이렇게 앱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트리플이라는 서비스를 안 써봤는데 아마 이렇게 플래닝이나 내 여행 가면 뭘 할지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저희가 앱에 저희가 모바일 사이트나 PC 사이트에는 없는데 앱에는 매거진이라는 게 저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지 여행 정보를 주는. 네. 그래서 저희는 여행 정보를 이제 뭐 어느 호텔에서 자면 좋을까, 뭘 먹으면 좋을까, 뭐 어떤 교통편을 이용하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 이런 정보들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여행 플랜을 짜는 것부터 이제 여행지에 가서 이용하는 것까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이 이것부터 유저를 잡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요. 저희도 그 매거진 때문에 앱 리텐션 레이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가 한 29% 정도로 앱 자체의 리텐션이 되게 좋아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막 부담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에어비앤비가 액티비티를 많이 강조하면서 네. 좀 전면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좀 영어권에서는 상당 부분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네. 결국에 전 세계에서 이런 투어 앤 액티비티 플랫폼이 네.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 네. 저희는 사실상 비즈니스상 나쁠 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한국에 있는 액티비티만 잡고 있으면 저희는 그들에게 B2B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지금은 되게 약간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뭐 액티비티 요리 요리 강습 강습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 위주로 하지만 네. 저는 아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영역으로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서울에 있는 이제 조금 자 서울에 여행에 왔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좋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어비앤비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있는 플레이어가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플랫폼이 많이 생겨나면 사실 또 좋아요. 저희는 B2B 거래 많이 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더 네, 질문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그 확장 분야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제일 좀 아쉬웠던 거는 아주 맛있는 좋은 식당에 네. 가서 먹고 싶은데 사실 해외에서는 그렇게 뭐 미슐랭 가이드에 나온 뭐 투스타 식당에 가고 싶다는데 뭐 영어로 예약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나라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 확장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스파나 마사지 부류처럼 원래 원가가 없어서 사람이 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도 여행객들은 굉장히 원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좀 어떤 좀 더 상세한 분야로 확장하실 전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미 뭐 홍콩에 있는 첸키 레스토랑 같이 미슐랭 가이드에 나온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오, 예. 네, 그다음에 스파 앤 마사지도 저희가 다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이미. 아이, 네. 홍콩에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미리 알려주셨으면 네, 그 식당 그다음에 가셨을 텐데. 제 옆으로 서서 한번 예약 되게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네, 한 15초면 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 회사가 그리는 장기 어떤 그 비전이나 그림은 어때요? 지금은 액티비티 네. 하면서 뭐 렌터카도 살짝 언급했고 네. B2B도 좀 커질 것 같고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네. 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어떤 모습은 어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1,100만 명의 여행자를 1차적으로 잡는 게 내년까지의 목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더 장기로 가면 뭐 싱가포르나 이렇게 좀 동남아까지도 저희가 확장 진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뭐 카테고리를 되게 확장하다기보단 투어 앤 액티비티라는 이 한 카테고리 내에서 킬러가 되는 게 저희에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항공권이랑 호텔이랑 액티비티는 사실 백단에 있는 그런 구성 자체가 너무 달라요. 네. 호텔은 룸이고 매일매일 객실이 차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보다 더 조금 더 힘든 게 호텔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액티비티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시장을 확장할 수 있냐, 혹은 아직 이런 액티비티 앱이 없는 여행 국가에서 얼마나 빨리 선점할 수 있나, 요 두 개를 일단 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뭐 말씀을 일부 해주셨지만 보면 뭐 경쟁사인 뭐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네. 뭐 마이리얼 트립이나 프렌트립 같은 서비스들, 프렌트립 맞나요? 네, 맞죠? 네, 네, 그런 서비스들을 보면 어떤 여행 경험을 네. 통해서 유저를 잡는 쪽에 지금은 치중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은 현지에 특화된 그 여행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네. 가이드를 통한 여행, 네. 그 마이리얼 트립이고 프렌트립 같은 경우는 친구들을 새로 만날 수 있거나 네. 이제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액티비티, 네, 네. 네, 이런 컨셉들이 명확해서 일단은 유저들을 잡고 이제 티켓을 붙이고 나머지를 하자라는 네. 것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 전략은 또 반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플랜들은 어쨌든 그런 티켓들을 그 거래량을 늘리고 어쨌든 협상력을 확보하는 쪽이었다면 네. 또 넥스트 마일스톤은 그리시는 부분들이 또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여전히 그 부분의 기회를 보시고 계속 늘려나가시는 것이 회사의 전략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지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프렌트립이나 네. 뭐 마이리얼 트립처럼 어떤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상품을 늘리는 게 제가 잘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우리 팀 자체의 좀 DNA 자체가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막 영업을 되게 빠르게 하고 이런 게 저희 DNA인데 그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행지에 가면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액티비티나 어트랙션, 뭐 테마파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로 그런 이제 뭐 추억을 만드는 뭐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되겠다라고 전략을 좀 바꿨거든요. 앞뒤를. 근데 저는 지금은 제가 정한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조금씩 뭐 쿠킹 클래스도 그렇고 뭐 요가 이런 것도 붙이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또 쏠쏠하게 잘 팔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로서의 성장도 물론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장 자체에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네, 저희가 막 진출할 의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여행지에서 할 수 있는 걸 카테고리를 좀 늘리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카테고리도 되게 넓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만들어낸 상품 저희가 아직 10%도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먼저 일단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한 5년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사실 최근에 또 투자를 좀 받으셔서 지금 당장은 뭐 투자 니즈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투자가 막 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어디에서 받았죠? 물론 작년에 저희가 좀 하긴 했습니다. 이거 쑥스럽네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다날이랑 네. 옴니텔이라는 데서 SIA 투자를 받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옆에 계신 이제 이호 대표님 계시는 이제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나 디캠프에서 네. 또 받았고 이번에 이제 LB 인베스트먼트에서 저희가 20억 원 20억 원. 받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딜을 더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저희가 지금의 밸류에서는 당장 돈이 더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한 내년 정도 되면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밸류로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성장 곡선이 또 굉장히 빠르기도 그렇죠. 하고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한번 쫄테 나오지 못하겠지만 네. 뭐 저희가 필요할 것 같긴 했습니다. 티보틱에서 업을 바꾸지 않는 이상 두 번 출연은 안 네. 시켜요. 예, 뭐 더 질문 있으신가요, 팀장님? 예. 뭐 또 연관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보면 어쨌든 아까 초반부터 저희가 확보하고 있던 페이스북의 30만 유저들이 저희 유저들로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또 해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여행이 미치다 같은 곳들 그리고 딩고 트래블 뭐 이런 페이스북 기반의 매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구독자 수도 저희보다 많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뭐 초반에 마케팅 파워들이 우리 서비스의 성장에 큰 영향들을 준 것 같은데 또 그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유저들을 얼마나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 채널로 유입시킬 수 있을 거냐 또 다른 매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저들을 우리 앱으로 끌어들이는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강점들을 또 갖고 있고
뭐 향후에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또 보시는지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행에 미치다랑 페이스북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한 30만까지 비슷하게 갔었어요. 근데 저희가 서비스가 나오니까 저희 거만 홍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그런 또 단점이 있네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계속 순수 위주의 컨텐츠를 계속 올리니까 되게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인데 저희가 막 페이스북을 통한 유저의 유입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지금은 저희가 오히려 저희 서비스를 한번 이용했던 고객이 다시 사용하는 거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제 다시 쓰는 재사용 비율이 저희가 아직 서비스가 1년밖에 안 됐고 여행 자체가 이제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아야 가장 많은 분이 6개국까지 가보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트래픽에 더 관심이 많고요.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보다는 저희가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유입이 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네,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나 포스트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페이스북에 이미 7,000개에서 8,000개 정도 여행 컨텐츠를 갖고 있어요. 네. 계속 올려져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저희가 좀 가공을 하고 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정보로 바꿔서 컨텐츠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저희는 이제는 조금 포털 위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알겠습니다. 끝날 때가 됐나요? 네. 예. 더 하셔도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연관된 네. 거 한 가지만 네.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마케팅 쪽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국은 보면 이제 컨텐츠, 네. 좋은 컨텐츠를 유저들한테 제공하는 게 네. 리텐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는 것 네. 같은데 그 면에서 보면 또 해외 유저들 끌어들이는 거는 굉장히 또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뭐 일본에 있는 유저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앱을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네.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런 해외 유저들 대상으로는 뭐 저희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 또 플랜 어떠신지. 저희가 이제 1차 타겟은 일본이니까요.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 아니라 가장 1차 타겟은 이제 일본인이 이미 한국에 온 상태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오프라인에다가 이제 저희 뭐 할인 코드나 이런 프로모션 코드 같은 것들을 붙여서 저희가 저희 자체를 노출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앱 설치하고 그런 제휴들은 이미 거의 된 건가요? 지금 이제 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달 말에 런칭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는 거의 다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한국에 오신 일본인이 우선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2차 타겟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쪽인데 저희가 이미 일본의 아메바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믹시, 그다음에 페이스북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반응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 단계긴 한데 네. 생각보다 이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저희가 또 내부 일본인 직원도 있고 또 일본 컨텐츠도 만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허들은 물론 국내만큼 쉽진 않겠지만 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또 오 팀장님께서 워낙 이쪽으로 전문가의 시기 때문에 통곡 같은 질문들이나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본다면.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일단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이제 성장 곡선과 사이클을 그리게 되면 네. 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서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좋은 비즈니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근데 아까 말씀 저희 나눴던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네. 소싱하는 것들이 앞으로 중요해질 텐데 네. 어떤 뭐 가격 경쟁력이나 있는 상품들을 가져오는 것보다 네. 유니크한 거, 현지 가면 즐길 수 있는 네. 뭐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또 잘 컨트롤하냐는 또 지금과 다른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되면은 또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 되게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사실은 투자한 회사라 대표님이 오늘 좀 네.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아시는 내용을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처럼. 들켰나요? 네. 하여튼 그 뭐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뭐 이 회사 와그트래블 자체를 평가하기 앞서서 오늘 토크를 진행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투자할 때 네. 월 거래액이 한 뭐 맥스 2억 네. 뭐 그 정도 됐을 때 투자한 것 같아요. 근데 불과 지금 한 7, 8개월 지났는데 그 기준으로 봐도 한 10배 성장을 한 네.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처음 이렇게
티켓 액티비티 투어 액티비티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방향성이 과연 맞을까라는 네. 사실은 조금의 우려는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차별화나 뭐 경쟁력이 좀 덜 보이는 네. 그런 영역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음.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떠오르는 키워드는 성장의 속도하고 성장의 그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자기가 그 검증할 수 있는 그 자신 있는 그런 방향성이라면 거기에 매진하게 되면 성장 속도가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걸로 저는 오늘 코멘트를 저희 오늘 끝나고 소고기 먹으러 이 정도에서 그냥 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